사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수학의 가장 첫 번째 고비라고 생각할 게 아마 구구단 그리고 곱셈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400초 수학 함께 하시면 2학년 1학기 수학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성원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400초 수학 지금부터 함께 할게요. 2학년 1학기 수학 엄마지도법 완벽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학년 1학기 5단원엔 분류하기가 나오는데요. 분류는 통계의 가장 기초적인 학습이고 향후 그래프를 그리는 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언뜻 이 영역을 처음 배우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이미 1학년 때 입체 도형을 배울 때 같은 모양끼리 분류하는 활동을 배웁니다. 또 2학년 평면 도형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분류는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앞에 배웠던 분류와 이번 단원에서의 분류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으로만 분류하던 지난 단원들과는 달리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단추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구멍의 개수가 같은 것끼리, 색깔이나 크기가 같은 것끼리, 모양이 같은 단추끼리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삼각형, 사각형 등 단순히 모양으로 나누던 지난 분류와는 달리 이런 다양한 분류는 아이의 수학적 사고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단추구멍이 2개이면서 동그란 모양을 찾아 수를 세보겠니? 노란색이면서 단추구멍이 4개인 것을 찾아보겠니? 와 같이 2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기를 통해 아이 사고의 깊이를 한층 더 깊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집에 있는 동물 카드를 활용해 분류를 쉽게 지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동물을 나열해 놓고 각 동물의 공통점을 찾아 분류하라고 말해보세요. 종류에 따라 조류, 포유류, 파충류로 분류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요. 다리 개수에 따라 분류하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깊게 사고하는 아이라면 알을 낳아 번식하는 것과 새끼를 낳아 번식하는 동물로 나눌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가축과 야생동물로 분류하는 아이도 있겠죠. 이렇듯 동물이라는 한 주제로도 수많은 기준이 생기고 다양한 분류가 가능합니다. 엄마는 더 깊이 들어가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가축 중 다리 개수가 다른 것끼리 분류해볼까? 와 같이 2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기에 맞는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 던져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퀴즈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뱀과 나머지로 분류한 후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뭘까? 하고 그 이유를 묻는 거죠. 많은 생각 끝에 아이가 답을 할 수 있겠죠. 꼬리가 있고 없음에 따라 아니면 털이 있고 없음에 따라 아마 다양한 답이 나올 겁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단원 이해는 물론 수학적 사고력도 잘하고 수학 실력도 쌓일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음 2학년 1학기 곱셈입니다. 지금까지 연산은 덧셈과 뺄셈이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 아이들. 곱셈을 대하고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곱셈을 배우기 전에 일단 곱셈 구구부터 외우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곱셈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곱셈 구구만 외우는 것은 단순 학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꼭 개념을 먼저 설명한 후 외우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참고로 본격적인 곱셈 구구는 2학기에 시작되므로 여름방학을 이용해 외우면 충분합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곱셈의 정의부터 알려줘야 할 텐데요. 곱셈은 길고 복잡한 덧셈을 좀 더 간략하게 만든 것입니다. 즉,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2 곱하기 5로 간단히 정리되는 원리죠. 확장되는 것을 간단하게 표기할 수도 있는 데다가 계산도 빠르게 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곱셈은 성인이 된 다음에도 요긴하게 쓰이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확실히 개념을 잡아주셔야 하는데요. 수세기의 확실한 지도가 그 첫걸음입니다. 수세기는 공깃돌이나 바둑돌과 같은 소품을 준비한 후
하나하나 시범을 보이며 알려주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20개의 공깃돌을 1씩 세면 20번이 걸리고 2씩 세면 10번이 걸리고 5씩 세면 4번이 걸리는 것을 직접 세면서 보여준 후 그것을 종이에다가 1 곱하기 20은 2 곱하기 10은 5 곱하기 4는 20과 같이 곱셈식으로 표현해주면 아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콩이나 책, 인형 등 집안 곳곳에 있는 소품을 활용해서 놀이하듯 자주 묶어 세는 연습을 한다면 아이는 그 소품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곱셈을 떠올릴 수 있겠죠? 또한 엄마들은 곱셈을 수를 묶어서 세는 거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곱셈은 묶어 세기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쓰입니다. 운동장에 4명씩 10줄로 서 있을 때와 같이 일정한 배열에서 수를 셀 때 4 곱하기 10과 같이 곱셈을 쓰고 한 개에 200원인 사탕이 10개 있을 때와 같이 일정한 비율에서 값을 나타낼 때 200 곱하기 10과 같이 곱셈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사탕을 살 때도 야구 경기를 보러 가 반대편 관객석을 보면서 놀이하듯 자연스럽게 곱셈 상황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곱셈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아이와 함께 연습하다 보면 아이는 부담 없이 곱셈을 받아들이게 되고 스토리텔링 학습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효과도 있겠죠? 이렇게 곱셈의 개념을 완벽히 이해한 아이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 곱셈 구구를 외울 때 9단 10의 자리는 10씩 커지고 1의 자리는 1씩 작아지는 패턴, 5단은 시계의 큰 눈금과 같다는 것, 2단은 짝수의 개념이라서 쉽다는 것까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곱셈 또한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일상에서 놀이하듯 재미있게 아이와 공부해 보세요. 강연 정말 잘 들었는데요. 저는 구구단 하면 너무 저도 악몽 같은 기억밖에 안 남아 있어요, 사실. 그 책받침 뒤에 있는 오, 맞아요. 계속 외워야 되잖아요. 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해도 못하고 계속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아이들을 완벽하게 이해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개념의 숙달이 없이 외우면 한쪽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내는 계산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외우는 과정을 가져가는 게 나중에 수학을 힘들어하지 않고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구구단 같은 거는 이 돈으로 배우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돈, 네. 그러니까 그 2단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하루는 엄마가 200원을 줘요. 네. 한 번. 네. 다음 날은 200원을 2번 줘. 어. 그 다음 날은 200원 3번 줘요. 이런 식으로 돈으로 하게 되면은 기억에 오래 남고 내가 오늘 용돈 얼마 받는지 딱 손에 있으니까 네. 기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니 근데 구단까지 가면 엄마가 너무 많이 줘야 돼요, 돈을. 그러니까 가장 엄마 형편에 주머니 생각도 좀 해야죠. 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20원, 20원씩 여러 번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네, 형편대로, 형편에 네, 맞춰서 형편대로. 해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구구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구구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각 정사각형 각각의 면에 5cm를 다 써야지 돼요. 그렇죠. 네, 그걸 더하게 되면 계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계산하는 시간과 과정이 길다라는 얘기는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럴 수 있죠. 이야기가 네. 됩니다. 하지만 구구단에 이제 익숙한 어린이에게 5, 4, 20. 네, 이렇게 대답하게 되면 네. 항상 마가 좀 떠요. 아니, 이게 놀래는 것 같아요. 회식 보면. 자리 때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는. 구구단을 외자 항상 익숙하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구구단 아주 잘하는 어린이나 어른을 보면 네. 계산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구구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을 때 아, 내가 구구단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구구단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분류 같은 경우에는 동물 진짜 몇 가지 동물만을 놓고도 이렇게 수많은 분류하기가 가능하다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였었는데 일상생활에서도 이 분류는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 우리 5명이 있는데 네, 우리 이렇게 3분을 분류하고 이렇게 2명을 따로 분류를 했어요. 그 기준이 뭘까? 이렇게 나눈다면.
나는 알 것 같아. 뭐요? 일단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을 느끼는 타입, 무슨 소리세요? 그리고 약간 비호감. 뭐예요? 아, 미안합니다. 네. 개성이지 개성. 그렇죠? 개성. 언제나 그게 늘 아니고 좋게 참 포장을 그게 알아서요. 아니라 이런 거죠. 바로 그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네. 선생님이 특별 관리했던 아이들. 같은 의미. 공부를 잘해서 관리했고 사고를 많이 쳐서 많이 쳐서 관리했지만 관리했고. 어쨌든 같이 관리를 좀 많이 받았던 이렇게 분리도 이런 것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도 안 무난했는데. 있는 듯 없는 듯. 요세 분은 있는 듯 없는 듯. 되게 정확하게 그 분류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이미 네. 씨가. 그래서 보면은 분류를 익힐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국기 있어요. 나라별 국기 네. 있죠. 그래서 모양별, 색깔별 분류를 해도 좋고 또 그 안에 도형 3가지 이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나라 이름 글자 수가 3개인 것과 넘는 것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고요. 또 조금 학년이 어리다면 이제 채소 카드, 과일 카드 같은 걸로 밭에서 나는 것과 밭에서 안 나는 것,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씨가 딱딱한 것과 말랑말랑한 것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분류하면서 궁금하면 자신이 찾아보고 네.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공식이나 문제로 딱딱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작은 카드를 이용해서라도 재미있게 공부를 하면 참 좋은 수학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오늘 400초 수학에서 함께 얘기 나눈 분류 그리고 곱셈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어른이 돼서도 계속해서 활용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기초부터 기본부터 철저하게 잘 이해를 시켜서 넘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정말 400초 수학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400초 수학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으신 수학적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또 우리 아이의 수학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수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